오늘도 할아버지의 빗질 소리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부지런히 낙엽을 쓰는 89 조태남 할아버지. 할머니에겐 해마다 봐온 익숙한 풍경인데요. 계속 하루 종일 움직이세요? 그러지. 아주 제일 무지하게 부지런한 양반이에요. 지금 야둔하고 40이 다 되었는데 무엇이 하고 자꾸서 그래도 더 젊게 배인다고 쌉다 다. 금세 낙엽으로 수북해진 수레를 끌고 할아버진 어디론가 향합니다. 이거 모두 우리 밭이거든. 여기서 썩어서 거름대라고. 땅은 거짓말을 안 해. 땅에다 공력 들이는 만큼 사람한테 보답을 해. 흘린 땀만큼 되돌려주는 걸 알기에 땅과 자연에 드리는 할아버지의 노력도 각별합니다. 여름 묵묵 여기서 이제 자자랑 키워놨거든. 여름 놈 이제 벤치색 타다가 거기다 이제 옮겨 심어야지. 근데 이게 무슨 나무예요, 할아버지? 이 호랑가시. 이 아이는 크면 여기가 빨간 열매가 많이 늘거든. 요 폰만이로 밭에 있는 폰만이로 늘어. 빨간 놈이. 그럼 또 겨울에는 새들이 그놈을 따먹고 살아. 기운찬 삽질에 뿌리 깊이 내렸던 나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먼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좋은 자리부터 찾아보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흔히 알고 있는 방법과는 다르게 뿌리째 드러난 나무에 흙을 돋웁니다. 묻으면 안 돼. 나무 심는데 땅을 안 파세요? 땅을 파불고 묻어놓으면은 뿌리발을 제대로 못하니 밑자리를 안 자빠질 것만 놔두고 흙을 돋아놓고 해줘야 물도 잘 받고 착근을 잘해. 땅을 단단히 다진 다음 물을 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요. 그러니까 떨어진 놈을 여기다 이렇게 놔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딱 부숴놔 이렇게. 그러면 물이 1등. 수분 공급을 여는 물이 한 번에 쭉 안 새불고. 오랜 경험에서 알게 된 할아버지만의 노하우입니다. 이렇게 하나둘 나무를 옮겨 심다 보니 휑했던 마당은 색색이 곱고 너른 뜰이 됐고 강진 일대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 됐습니다. 평범했던 시골 농부가 뜰을 가꾸게 된 사연은 대체 뭘까요? 내가 어려서 한 10살 미만 때 소풍을 갔어. 그때는 원적이라고 그래. 원적을 가서 보니까 어느 부잣집 사랑 앞에 반송이 있는데 거가 한재가 딱 안 걷더라고. 그것이 처음 보니 흔한 소리면 반송이 한재가 딱 안 걷더라고. 그것이 어떻게 조합인지 말이야. 나도 크고 저걸 해야 쓰겠다. 할아버지가 내 집 뜰만큼이나 수시로 찾고 또 돌보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부모님의 묘소입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세월이 흐를수록 사무침은 더해만 갑니다. 우리 잘 살질 못할 때 고생을 하시고 아들 5형제를 낳아서 애지중이야 길러주실 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오늘 나 혼자서 오면 거기 내가 울어. 이제 보시오. 그래 우리 어머니는 우리 생일날 아침이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이 울먹에다가 잘 피워놓고 집 한 주먹 갖다가 대석자리에다 깔아놓고 보색에다가 접시밭에서 물 보색 하나 따놓고 아주 매피로
자기 딸 잘 살게 좀 해주시라고 지아님한테 그것이 하나도 없는 끼니 굶기 일쑤였고 학교는 꿈도 못 꿨을 만큼 가난했던 할아버지. 그래도 솜씨 좋고 부지런한 아내를 만나 없던 땅도 한 뼘씩 늘려가고 널따란 정원도 가꿀 수 있었습니다. 20년 머지게 넌 50마리를 잡았어. 나 아서 내가 쓰지 마서. 그래갖고 부자 돼. 그 나도 그 인정해. 결혼할 적에는 부동산은 한 평도 없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으로 딱 17년 동안에 전년 50마리 사고 이런 가래도 장만했고 광주도 집도 샀고 40살 때 딱 성년면 무지가 되었다. 우연히 그렇게 잘 되더라고. 그러면 그때 그 계획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 목표는 가난을 몰아내는데 제일 먼저 내가 젊은 것을 미천으로 삼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그러면 부지런하고 서드는 만큼은 가난은 물러날 것 아니냐 그런 주의로 살았거든. 오늘도 할머니는 바지런히 식사 준비를 합니다. 된장 걸러 넣어서 국기에 넣으면 또 밥 먹을 테지. 먹는 것 넘쳐나는 세상이라지만 직접 담근 된장만큼 입맛 돋우는 건 없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그릇이 되고 또 국자가 됩니다. 갓 단 호박잎 석석 썰어 된장 푼 물에 넣어주면 이게 바로 구수한 호박 된장국. 차는 좀 허래도 따끈한 밥 한 공기와 된장국 하나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입맛이 절로 도는 것 같은데요. 금세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습니다. 호박 잎싹 뜯어서 된장국 끓이는 거 맛있어. 잘 먹었네. 내가 지금 떡끼리 드리라. 다른 어떤 교육국보다 나았구만. 내게 입맛에 맞고 안 맞고 한 것 없어. 무조건 반찬에서 골아져서 냄새 나거나 그런 거 대에는 무조건 다 좋아. 음식은 참말로 소탈하니 잡순 게 내가 안 선 거지. 할아버지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소진이는 손 빼고 인사해요. 이쁘다. 상전? 저희는 강진 동초예요. 인근 유치원에서 놀러온 꼬마 손님들인데요. 잘 가꿔진 정원이 입소문 나면서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이렇게 수시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오늘은 애들 소리로 뜰 전체가 왁자해졌습니다. 향이 좋거든? 냄새 맡아봐. 이거 하나씩 갖고 가자면 갖고 가라. 이거 딱, 요 상자 이렇게 하고 향이 난다고. 생자. 예, 진아 너도 한 개 갖고 와서 상자. 밀라고. 상자. 정말 이게 지금 애기들이 우리나라 주인들이거든. 앞에 우리나라 주인들이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뒤엉켜 구르거나 또 뛰고 할아버지의 뜰은 순식간에 악동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할아버진 그저 미소 가득인데요. 또 와니? 아이들이 떠나고 난 뜰은 그야말로 난장판. 애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만지고 막 정신이 없네요.
좀 아기들이 그런 재미로워도 이제 야외 놀러 나오고 그러지. 애들이 다 이렇게 흐트러 놓고 이래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 서로 또 주소 넣으면 된 것이니까 상관없어. 괜한 수고가 늘었지만 할아버진 불평 하나 없습니다. 웬만해선 화내는 법 없고 기분 상할 법한 일에도 너그러이 넘어가는 할아버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한번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툇마루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난데없이 돌 하나를 쥐어드는가 싶더니 뜰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뜰 가운데 주저앉아 뭔가 하시는데요. 돌을 내려놓고 만지작 이내 다시 툇마루로 향합니다. 감상이라도 하는 걸까요? 요리조리 살피더니 두고 온 돌을 다시 들고 그 옆으로 위치시킵니다. 마치 작품 활동이라도 빠진 것처럼 작은 돌 하나를 두고 고민이 많아 보이는데요. 그러고도 성에 안 찼는지 이곳저곳을 오가며 옮기고 또 옮기고 할아버지의 남다른 행동이 궁금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니, 돌이 모두 놔진 자리가 잘 안 나졌고 내 마음에 조금 안 맞길래 내 마음에 맞은 곳에다 지금 놔두고 왔어요. 남들 눈에야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이렇게 저렇게 돌의 위치를 바꿔가며 할아버진 재미를 느낀답니다. 기분이 내 마음에 보기가 좋은 게 오지고 좋지. 작은 물건들을 옮겨가고 이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바꿔놓고 또 거기에 감상을 하시면서 계속 몰입을 하시게 되죠. 이런 몰입 활동 자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줄이게 되니까 평안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녹시율이라는 게 굉장히 그 건강에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는데, 녹시율이라는 거는 주변에 녹색이 얼마나 내 시야에 있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분은 그 정원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녹색 지대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녹시율은 높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이분의 경우에 마음의 안정을 느끼는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높아지게 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이런 인지 기능도 유지가 되면서 그 행복감 느끼는 이런 그 효과를 갖다 이제 충분히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원의 푸른 식물들은 마음의 안정감을 줬고 정원을 꾸미느라 집중하다 보니 잡념도 사라졌습니다. 결국 할아버진 정원을 가꾸면서 마음의 뜰도 가꾸고 건강까지 얻은 셈입니다. 한콩 아니 섞어졌어. 그거는. 이거 못하는 말이야? 이것은 섞어지고 이것은 검은콩. 뭐이라 하신 가을 거지가 끝났다고 해서 농사일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오늘은 콩을 털어볼 참인데요. 할아버지가 거들고 나섰습니다. 잘 말린 콩대를 이 기계에 넣고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데요. 손잡이를 힘껏 돌릴 때마다 껍질 따로 콩 따로 좀 구식이긴 해도 성능은 짱짱합니다. 집에 이런 것도 있으세요? 다 농촌에 집이 다 이런 거 있죠. 구식에는 부잣집이만 있었거든. 요것이 비싼 거이라. 그러니까 이제는 좋은 거 다 있는데 이거 옛날 것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남았습니다. 버티지 말고 거기 놔둬. 이놈은 안 갖다 넣으려. 요놈 저기도 이 이놈은 갖다 한 꾼에 넣고. 어째 할머니의 주문이 좀 과한 것 같죠? 할아버지한테 오늘 잔소리 너무 많으신 거 아니세요? 잔소리를 함께 하지. 이렇게 나만 이렇게 늘어서 하지. 안 넣으면 죽었어. 그래가지고 다 나본디. 안 지게도 나도 다 알고 해. 농촌 사람만 다 알거든 이런 거. 누가 말 안 해도. 그래서 웃고 살지.
그날 밤. 낮에는 똑같은 일을 했지만 노부부의 밤 풍경은 서로 다릅니다. 독서에 푹 빠져 있는 할아버지. 아무리 고대도 밤마다 책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데요. 그렇게 책을 보시면 재밌어. 아무 재밌고 말고 재미있으니까 그러시지. 이런 것을 누가 하라고 한다가 내가 내 재미로 내가 보고 그런 거 이제. 여자요? 아니요. 이건 남자 단종. 단정 나는 비닐로 보고. 여가 세조 여가 지금 작은 아버지요. 6번째 이 임금이 단종이 어린애를 두고 지그 아버지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잘 보호한 사람이 김종서요. 김종서 세조. 학교는 못 다녔어도 아는 것 많은 할아버진 할머니의 자랑입니다. 뭐도 높은 학교 나가갖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양반은 책에 당진 자수비로 공부해갖고 놈한테 안 물어보러 가고 놈이 물어보러온디 이 양반 들어. 그래. 밤이 깊도록 할아버지의 책 읽기는 계속됩니다.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선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자가용이라는 오토바이를 타고 읍내까지 나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있는 친구들과의 모임 때문이라는데요. 우리 집은 손님들인데 나저 친구들한테 놀러 다니다 할때 같이 따라왔다네. 그래라. 안녕하세요. 오늘 잘 간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강진 택시로 가더라고 내 집에 보니까 택시 그 말이 뭔 한국말인가 미국말인가 나 모르고 택시라고만 하지. 나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마. 외국말이야. 몰라. 자네는 몰라. 택시. 택시가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고 하여간 야. 우리가 쓴 게 우리말이지. 응? 우리가 쓴 게 우리말이야. 택시. 할아버진 그 단어가 내내 궁금했나 봅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뒤에도 좀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데요. 요새는 또 택시라고 그래. 택시란 말이 어느 나라 말일까? 외국 말이 우리 말이요? 영어인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영어 발음을 잘 못하니까 옛날에 다쿠시라고 그랬어요. 택시, 다쿠시 비슷한 말이지 않습니까? 기어이 당신만의 방법으로 궁금증을 푸는 할아버지. 할 것이 없지. 너만 알지로 나는 모르고 생각나를 해본 것이 또 잘못한 일이 아니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어. 또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고백을 하고 아무리 젊어도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봐서 아는 것이 내 상식이고. 할아버지 댁에 차 한 대가 들어섰습니다. 요즘 세상엔 아들보다 딸이라더니 수시로 찾아오는 살가운 딸들입니다. 그렇게 좋냐 엄마를 볼게. 그래. 엄마 보니까 좋지. 터지로 가지러 가자. 당신 저희들은 절해라. 아버지한테 절해야서. 나는 일이 벌써 받을 거니까 해라. 어느새 60줄에 들어선 큰딸 그리고 둘째 딸. 추워진다고. 이건 엄마 거고 이건 아버지 따뜻하게 생겨서 안에 털로 들고 그래야지. 당신도 그렇게 딸은 내가 낳아놓게 당신도 좋구만. 엄마 마음에 딱 맞고 좋다며 오고. 새 옷도 입었겠다. 내친 김에 기분 좋게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산이며 들로 이렇게 딸들과 함께한 여행이 참 많은데요. 어딜 가든 늘 변하지 않는 할아버지의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설명글이라도 보일라 치면 죄다 꼼꼼히 읽는 겁니다.
후배지 다산 초당이 여가 있고 직접으로 다산 자신이 생전에 그거 하면서 찻길에 먹고 그러던 자리가 바로 여가 있어. 가파른 돌계단도 성큼성큼. 오늘의 목적지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 머물렀던 초당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다산 초당. 예. 요 가운데서 풀초자요. 예. 다산이 거치하던 초당이요. 이거 1818년까지 여기 살았다 그랬거든. 예. 아까 1818 여기서 쉬었거든. 예. 그 전에 살던 집이니까 봤어. 한 200년 아니냐. 예. 그때 있었던 집으로 상식적으로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어. 이것은 근자에서 새로 지은 거예요. 옛날 건물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자리는 그 자리고. 자리는 그 자리고 예. 위치는 그거고. 이번엔 거침없이 바윗길을 오르는데요. 정석, 이 단어 하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산이 직접 새겼다고 전해지는 정석은 다산 초당의 제1경기다. 성은 역시나 이곳에서도 꼼꼼히 설명을 읽고 또 새로 알게 된 것들은 딸들에게 찬찬히 알려줍니다. 바위에다. 바위에다 그냥. 대부분 이렇게 보면 경치만 싹 훑어보고 가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저게 뭘까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연구하시고 그러세요. 궁금한 건 참지 못하고 하나라도 더 알고 싶어하는 할아버지. 모르는 걸 마주할 때면 견학원 학생처럼 한참을 보고 또 궁리합니다. 뜻을 다 아시겠어요? 모르겠다. 뜻을. 이럴 때를 대비해 메모지를 꼭 들고 다닌다는 할아버지. 모르는 글자는 한자 한자 빠짐없이 적어보고요. 이 낡고 무거운 옥편도 어디든 챙겨와 모르는 글자나 궁금증이 생길 때면 바로바로 해소합니다. 어딜 가든 가는 곳마다 배움터로 만드는 할아버지. 오늘도 좋은 글 하나를 발견해 마음에 새겼습니다. 좋은 말 아니라 글을 읽은 것만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깨끗한 일이기 때문에 독서시 인간 제1권 청사라. 오늘도 지금 늙은 말년에 많은 공부는 했는가? 우리가 내가 몰랐던 것을 오늘 또 새로이 하나 또 배웠으니까 이 배움이란 것은 한도 끝도 없다고. 죽을 때까지 배워도 못다 배워. 세상을 학교 삼고 평생을 학생처럼 공부하며 살아온 할아버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는 매일을 젊고 건강하게 사는 할아버지의 장수 비결이었습니다. 무심코 살지 말고 항상 자기 입장을 항상 생각을 해봐라. 3단계로 나누어서 내가 지금 지자리에 서 있느냐, 전진을 하고 있느냐, 후퇴를 하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라. 나는 그래.